롯데칠성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6회전으로 빨간 글씨로 표현했을 때는 전분기보다 회전율 속도가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재로서 소주값 인하해도 수익 창출은 가능하다. 분석 결과 이런 그 부재를 좀 달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강경민 기자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 기사 내용에 있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뽑아왔습니다. 연내 주류 가격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과 인상률 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롯데칠성 음료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17일 오전 국내 대표 주류 업체인 롯데칠성 음료가 자사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과 새로 공장 출고가를 7%가량 인상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세청은 주세 과세 기준을 낮춰 내달 1일부터 국산 소주 출고가를 10.6%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에, 그 기준 판매 비율에 대한 뭐 내용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기획재정부와 주류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롯데칠성이 이른바 재를 뿌린 것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표현이 됐네요. 그리고 이 상당히 지금 그 정부 부처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격양된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했고 연내 가격 인상은 없다는 정부와의 약속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을 앞두고 이른바 여론 간보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뭐 롯데칠성이 뭐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또 보고 있기도 하고요. 롯데칠성이 그 아이할 때 총선을 언급한 것도 좀 문제로 좀 되고 정부 공식 발표에 사실상 죄를 뿌린 거로 꼴이 돼가지고 정부로부터 찍힐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원색적인 그 찍혔다. 그 다음에 죄를 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네요.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스루프트웨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원가에 대한 TOC, 제약이론 관점에서는 회사의 원가는 있어도 제품의 원가는 없다. 따라서 제품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요. 떤 경우에는 원가회계는 독점의 논리일 뿐이다. 불공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회부돼야 할 사항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원가 회계로서 매출이 2조 1,35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5.7%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5.4% 매출 증가율 비슷하게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가 조금 더 6.6%더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4.3%로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가 5% 증가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829억 원으로서 1.8%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0.3% 하락했고요. 원가 생산성으로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소수점을 그 하면은 두 자리까지 하면은 뭐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최근에 그 노동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한국이 뭐 마이너스 경제를 갈 거라고 한국은행 부설 그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노동 생산성은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원가 생산성을 논해야 한다. 이 원가 생산성이라는 게 이제 매출 나누기, 그 매출 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니까 총 영업비용, 이 크게 전체를 보고서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처음처럼보다도 사실은 소주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참이슬 그 하이트 진로 그것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데 그쪽은 가만히 있는데 3분기 그 영업이익은 그 여기는 그래도 1.8%그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이트 진로는 51.7%가 감소한 상태에서도 하이트 진로는 주류 가격을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낸 쪽에서 이 소주값을 올리겠다. 이런 것이 좀 바란스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스루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스루폿 분석을 위해서는 재고자산 명세하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확실하게 공시가 돼야 되는데 그 롯데칠성은 분기에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공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공 비율을 그 가정해 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좀 올랐을 거다. 이 자기네들이 발표한 그거를 봤을 때 대충 뭐 어림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공 비율이 좀 내려가 가지고 그 원재료 가격이 좀 오른 상태를 가정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 가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가정에 의한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나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5%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더 증가했으니까 스루풋 3.3%, 스루풋 율로는 1.2% 하락을 했고요. 운영 비용은 3.5%가 증가했습니다. 결과는 TOE 생산성은 거의 뭐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 동기 같은 수준의 영업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픈 영업이익은 1,808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1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바람직하기는 원가 생산성보다 TOE 생산성 여기 T 나누기 OE가 되겠습니다. 스루풋 번 돈에서 그 나간 돈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오히려 그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또 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아, 뭐 자관 그 뭐 상당히 그 이 재고자산 품목들이 많은데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98억 증가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되고요. 전체 재고는 그 6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거로 돼 있고 작년도에는 전체 재고가 355억이나 크게 늘었었고 그 다음에 이 WCAI는 122억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증가액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네요. 재고를 이 연말보다는 그래도 좀 그 증가율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2022년 증가액을 제가 옆에 뽑아놨는데 2022년 말과 2021년 말의 증가액을 뽑았는데 요거를 그 말씀드리자면은 2022년 증가액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I인지 전체 재고자산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분기에는 비성분을 공시를 안 해가지고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뭔지 잘 몰라서 해봤는데 이 회사는 이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계속성의 원칙을 가지고 하면은 뭐라 그럴 건 없지만, 에, 가능하면은 표준인 WCAI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요 위에도 썼습니다만은, 회사는 정보 이용자들을 애먹이는 방법으로 수치를 문자 속성으로 공시하여 가공을 위하여는 제가 가공을 위하여는 재입력하게 만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가 문자 속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엑셀로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일이 입력을 했습니다.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는 엑셀의 기법이 있다는데 저도 한번 배워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문자 속성으로 변환을 해서 공시를 하는지 저는 그 저의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 IMF,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 해서 IMF가 금융 IMF하고 약어는 똑같이 나왔는데요. 저도 그 상징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IMF라고. 재고 관리 흐름으로 공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원재료라고 할 경우에 입고액이나 출고액, 그 출고액이 그 제조 원가의 그 원재료 사용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공시를 해야 된다. 이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요구사항을.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회사가 공시한 게 아니고 비공시했는데 제가 가공 비율을 21%로 떨어진 거로 1.3% 떨어진 거로 가정을 했어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소주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확인했는데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나중에 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MC 그 매출원가 재료비 율이 1.3% 상승한 거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이걸 다 역산으로 풀이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제가 일부러 WCI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래야 좀 더 정확하게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을 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는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로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맞아는 떨어집니다. 이런 게 현금 흐름표는 당연히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은 실제 내용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맞춰준 수치에 불과합니다. 운영 비용도 비성분을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2022년도 거만을 좀 참고적으로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랬어요. 1인당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는데 인원수는 또 분기에는 인원수마저도 공시를 안 해요. 그 작년 연말에 그 인원수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 편의상 그 반기 인원수로 했습니다. 6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평균 임금은 6,7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6.6회전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르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일 방향으로 떨어지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작년 3분기에 50.3%면은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갚아가지고 47.6%까지는 떨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를 3등분 해 보면은 레드존에 지금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음료하고 그 술장사, 물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 이자 부채를 그 많이 썼는지 그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자 보상 비율 조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고 슬로프율도 동시에 하락했으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또 그 투명성 검증을 위해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또 제시를 해야 된다 하는 추가적인 그런 조건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소주 가격 인상 여부였는데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요 위에 게 음료 부분이고요. 밑에 게 이제 주류 부분인데 음료 부분 단순 평균을 하면은 크게 그 이 음료 부분은 그 이 원재료 가격이 그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매입 비중이 또 크죠. 그래서 가중 평균을 때리면은 이게 그 7.7%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류로는 단순 평균으로 1.4%그 인상이 됐는데 에, 이 가중 평균으로 하면은 0.5% 0.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영향력은 74.6%에 좀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이거 외에 다른 판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 두 가지 합친 거 요걸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음료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주류하고 그러면은 4.1%가 상승한 거로 돼 있고 소주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는 원재료가 0.5%뿐인 상승을 안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 어쨌든지 그 작년 연말에는 한 12.8%가 전체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주류 쪽으로는 22년도 가중평균은 7.4%가 증가했었다. 이런 것까지 그냥 참고적으로 이번엔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류 원재료만 빼서 보면은 2022년도 9.3%가 상승했는데 요게 9.3%죠. 2022년도에 주류 판매 가격은 그때 얼마나 인상시켰을까? 작년에요. 이 원재료가 9.3% 올랐는데 이걸 한 장에 표시를 못하고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품 가격을 보면은 밑에 내용대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류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9.3%인데 판매 가격은 8.7% 정도 올렸다. 단순 평균으로 처음처럼하고 이제 그 이 맥주 두 가지 합쳐서 8.7%를 올렸다. 처음처럼은 7.7%가 올라간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7%대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재료 9.3%에서 8.7%면은 한 0.6% 갭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매출 비중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한다 그러면은 2.5% 아니 0 이거 아니 2.5%가 아니고 올해 그 3분기까지는 변동 요인이 아니 판매 가격은 올린 게 없고 작년에 2.5% 올린 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이 전체적으로는 6.6% 인상을 시킨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에는 아까 그 뭐 그 9.3%였는데 여기 그 주류 단순 평균으로는 8.7% 근데 소주만은 7.7%를 인상을 시켰었죠.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운영 비용도 본인들이 또 줄인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요 정도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정확한 게 아니죠. 사실 그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샘플에 의한 주 그 아이템 하니까 흐름을 그냥 보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는 그래도 올린 만큼 올린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올해는 물론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이 올해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이 조견표로 좀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3분기까지 원재료 가중 평균이 4.1% 증가했는데 제조원가 비율이
79%거든요. 그러면 상승 압박이 3.2% 압박을 받고 있고, 본인들이 또 가공비를 줄였어요. 그러면은 최하 2.9% 인상은 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 전반적으로는 0.3%뿐이 못 올렸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런데 주류만 또 빼서 본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0.5%뿐이 증가를 안 했고 제조 원가 비율은 그대로 따서 한다 그러면은 에, 그 원가 상승률은 0.1% 상승 압박뿐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7.7%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 그러니까 이 나눠서 좀 보려고 하는 건데 기업의 그 평가는 그 나눠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 제품 믹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나 그 소주값이 이제 그렇게 이슈가 되니까 사실 인상 요인은 큰 게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말까지 처음처럼 쇠주 가격 인상 요인은 0.1%밖에 되지 않는다. 전년도에 못 올린 0.6%가 대비 있었죠. 2월 원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이나 그것을 꼭 그렇게 반영을 해야만 됐냐?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래도 뭐 7%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협의 개념으로는 이거를 한 차당 그 도매상에 넘기는 가격이라고 보죠. 뭐 그냥 소주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차당 268만 원, 그거보다 더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 차당 한 23만 6천 원 남는다. 왜냐? 재고가 5%, 3분기까지 5% 증가했는데, 계속 증가한다고 본다면은, 원가 회계 손익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가격을 우수리 떼고 그 깎아서 한다 그래도 23만 6,928원이 남는다 이게요. 반대로 그 재고를 5% 줄인다고 한다면은 21만 7천 원뿐이 남질 않는다. 한 2만 원 돈의 영업이익이 좀 날아간다. 음,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죠. 마녀의 유혹을 당했다. 원가라는 마녀의 유혹을 당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제가 굳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고 증감에 관계없는 스루프트 회계로 보면은 한 263만 원 한 차당 이렇게 나가면은 아까 원가 회계는 20 몇만 원 남지만 18만 6천 원뿐이 남질 않아요. 더 그 원가보다는 더 싸게 파는 거죠. 원가 회계 기준은 268만 원인데 263만 원이니까 한 5만 원 돈 싸게 파는 거거든요. 싸게 팔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18만 6천 원뿐이 안 남으니까 그러면은 이 소주 가격을 안 올리고 이익을 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재고 회전율을 좀 당신네들이 가격만 올리고서 이익을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더 4.1% 정도 더 노력을 못 하겠느냐? 연말도 되고 회식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벌써 연말이 다 됐습니다만은 4.1% 정도는 노력해서 9.2 회전 정도 그 재고 회전율 올린다 그러면은 이 차당 판매 가격은 한 273만 8천 원 매출 효과가 일어날 거다. 한 상자 더 얹어, 뭐 두 상자 더 얹어, 추가 수요가 있어. 가격을 안 올리고 거꾸로 내달부터니까 뭐 내년 1월 1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격을 내리고도 재고 회전율을 더 판매 영업 노력을 한다면은 23만 3천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263만 원도 약간 그 하보면은 실적 비율이 이 슬픈 영업이익률이 8.5%인데 이걸 0.9% 낮춰서 7.4%, 1.1%까지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춰도 돈은 원가 회계보다도 더 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만큼 판매를 더 좀 해서 재고 회전율을 올려서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냥 앉아서 판매 출고 가격만 인상하겠다는 게 과연 영업의 자세냐. 오히려 그 가격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수요가 늘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저도 애주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소주 가격 비싼 그 소매 그 식당에서 강남 뭐 이런 데는 6천 원 꼴로 봤는데 전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저는 4천 원이면은 그냥 먹을만 하다. 4천 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해보면은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 스루풋 회계 쪽은 원가의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고요. 판매 예가는 원가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의적으로 그 경제에 적용한다면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능이 스루풋 회계에는 있다. 음, 이렇게 좀 또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가 현금 재무지표는 그 연간 사업보고에서만 할래다가 이거를 또 생략을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어쨌든 경영자 평가지표와 TOC 평가지표의 인과관계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위에 게 경영자 평가지표라고 한다면은 실무진이 그 평가받는 거는 이 TIOE가 되겠습니다. 스루풋은 상승해야 되고 재고 투자액은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도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은 순이익 올라가고 투자 수익률 올라가고 현금 흐름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스루풋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순이익은 T 빼기 5위로 계산을 하고 투자 수익률은 T 빼기 5위 나누기 재고 수준으로 나누면은 투자 수익률로 재고 투자 수익률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잉여 현금 흐름으로 대체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여기 그 이 노벨상 수상자 두 학자의 그이 이론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은 그 채권자의 잉여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을 더하면은 그것이 회사의 영업 저기 그 잉여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현금 지표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위에부터 좀 그냥 써 있는 거를 좀 소개해서 말씀드릴게요. 원가 회계 당기 순이익은 1164억 원이나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420억 원이다. 그러니까 뭐 안 남네 남네 뭐 영업이익이 1.8%뿐이 안 올랐는데 그러지만은 비용에는 현금이 안 나가는 감가상각비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비용 처리해 주고 하니까는 영업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로도 있는데 현금으로만 따진다면은 3,420억을 벌었다 이게요. 작년도보다는 약간 좀 떨어졌지만 12.3%, 12.5% 작년도 수준으로 그 현금 순이익은 돈은 벌었다. 이런 얘기고요. 채권자한테 1,030억 원이 나갔는데 요게 이제 저기 그 차입금을 좀 일부 갚은 거죠. 이자 포함해서.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331억 원이 나갔는데 이게 연차 배당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께 1,708억 원이 주주들한테 돈이 갔는데 그 내역은 요거 좀 인용할래다가 그 구성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배당률은 한 1.2%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은 1,362억 원의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59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주가를 보면은 15만 1,600원으로서 액면 가격 500원이지만 장부 가격이 꽤 높죠. 그래서 장부 가격 대비 104%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연초보다는 이 대우를 잘 못 받고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5% 이상 주주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0.94% 가지고 있는데 골드만, 모건 스탠리, JP 모건들이 눈에 띕니다. 이상 그 롯데 칠성 3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봤는데 소주 가격 올릴 하등의 이유를 못 느끼겠다. 이것이 애주가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가격이 이번 내년 초에 내려간다면은 소주를 더 즐기는데 처음처럼 말고 참이슬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내려가겠죠. 근데 뭐 가끔 가다가 참이 이 롯데칠성은 음료 부분이 더 매출이 한 70% 이상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그 주류 사업은 이 하이트진한테 엄청 그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는 처음처럼도 그 마셔주고 했었는데 에, 거기에 뭐 잘못 나가면은 그 하이트 진로가 한 시장을 8할 정도까지 잡고 처음처럼은 2할 하기도 바쁘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악재가 소비자들 심리에 대들 요즘 가면은 아이 그 참이슬 프레시 주세요. 요즘 약하게들 먹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저는 처음처럼도 제가 스스로 찾았었는데 어, 뭐 이 사족 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